오늘은 8개에서 12개를 하면 근비대가 일어나고 8개 이하를 하면 스트렝스, 근력훈련, 12개 이상을 하면 근지구성 이런 훈련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움직임은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8개, 12개가 근비대다, 중량을 들어야 근비대다 라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건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높은 레벨로 운동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요. 팔굽혀펴기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나 내려가면서 상승모근이 이렇게 뜨는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해서 8개에서 12개 또는 팔굽혀펴기로 치면 등 뒤에 무언가 무게를 얹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8개에서 12개 만들면 그 사람인 근비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틀렸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 푸시업 자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본 틀입니다. 힙을 뒤로 보내놓고 가슴 내밀고 흉추가동성 약간 열어놓고 내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늘어나서 팔꿈치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슴을 잡아 째고 들어오고 다시 쭉 내려갔다가 들어오고. 근데 왜 아까 8개에서 12개 하는 거 근비대가 아니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냐면 각이 틀어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푸시업을 하는데 내려가면서 이 팔꿈치가 그냥 내려갔다가 이렇게만 펴지고 이렇게만 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자, 팔꿈치는 거의 안 구부러졌어요. 근데 내 가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어요.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걸 늘려서 팔꿈치가 더 옆으로 늘어났다가 가슴을 완전 잡아째고 그대로 가슴이 먼저 들어와서 팔꿈치가 어쩔 수 없이 딸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냥 덜컹 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좀 가벼운 무게, 가볍게 걸린 건데 이 가슴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 관절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들어가겠지. 근데 이 팔꿈치가 다 펴질 때 이 구간에서 아주 위험한 동작이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덜컹거리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관절 부러뜨리는 행위죠. 그래 놓고 좀 많이 하니까 관절이 아프다. 이건 좋은 운동이 아니야. 또는 다 내려가면 어깨 바사삭 훈련이다,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네가 잘 못하는 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내려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왔다가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 걸리면 팔꿈치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가 뒤로, 이 가슴에 거는 형태라면 가슴이 잡아 째지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도 째지는 게 주목적이에요. 가슴이 째지기 들어오기. 그게 능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등 뒤도 이렇게 해서 숄더 패킹을 주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숄더 패킹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팔굽혀펴기는 가슴 운동이잖아요. 가슴이 잡아 째져야 된다니까. 어떻게든 가슴이 째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잡아놓고도 얘가 내려나가면서 이 팔 자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오버하면 잡아놓은 손이 좀 오버하면 이렇게 가지는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로 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전 영상에 올렸던 플랭크 하는 동작 있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까지만 왔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어느 정도 뚫려 있는 사람에게는 8개에서 12개 정도 하는 게 맞죠. 근비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 뚫려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다 뚫려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뭔가 찾아낼 수 있는 하다못해 펑셔널 무브먼트, 기능적인 움직임 훈련 쪽으로 또 들어가면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가 돼버릴걸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해머컬, 지금 이제 왼팔 팔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해머컬 25kg까지도 해요. 근데 고작 지금 출산한 5kg짜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육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 된다고 이쪽이 편해요. 반대쪽은 좀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다고 여기 지금 마탱이가 갔어요. 계속 지릿지릿합니다. 곧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이 하도 많아가 병원 갈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5kg가 저한테 영향이 있겠냐고요. 이거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인지 부조화 형태의 훈련으로 지속적인 뭐 다리 꼬는 현상, 잘 때 누워서 돌아 누워서 자는 현상, 그런 현상, 기계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에 터널 증후군, 이 테니스 엘보 쪽으로 터널 증후군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은 레벨의 사람도 늘릴 수 있는 감각은, 그건 다 늘려놓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적당한 선상에서 자를 필요는 있죠. 내가 파워리프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근데 어쨌든 무게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게 늘리는 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다가가서 뭐 기능성, 뭐 뱃살 좀 찌고 이런 건 오히려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너무 버려놓고 어느 정도 올라가져 있지도 않고 여기서 이게 무너질 것 같이 뭐 어디가 아프고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억지로 한다. 그걸 문제시 삼는 겁니다. 팔굽혀펴기 50개 하는 사람 있죠? 수행 능력으로 팔굽혀펴기를 50개 한다 치면 아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저처럼 잡아놓고 팔굽혀펴기만 한 사람인데 이 가슴이 이렇게 늘어나는 각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가슴이 먼저 가슴이 흡 이런 느낌이 들게,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팔굽혀펴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다 확장, 여러 계열로 확장 안 된다니까요. 그래 놓고 난 납작 가슴이다 얘기를 하고 볼륨이 없다 얘기하고, 둥근 가슴이 저는 약간 둥글어요, 가슴이. 이 둥근 가슴이 이 직각 가슴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채우고 거의 대부분이 하시면서 이 전면 삼각근은 쇄골 바깥 견봉 외측 라인에서 3분의 1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삼각근 조면이 연결돼 있고 내려갈 때 요 언저리쯤만 되잖아요. 여기 안 되잖아요. 안쪽 위가 안 되잖아. 안쪽 위가 시작점이라서 감각이 떨어지는 놈이고 이쪽은 좋은 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즉 가슴 운동하면 여기만 돼 있으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고 와 잘했다 생각하고, 등도 한번 보세요. 랩풀다운 하면서 이 바깥 요 라인만 들어오는 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밖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노려서 그쪽으로도 보내고 안쪽으로도 등 하부로도 보내고 중부승모 라인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능력인 거고, 핸들링 할 줄 아는 능력. 우리는 생각보다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정의로워. 나는 도의적으로 엄청 아주 뭐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는 살 수 있겠죠. 근데 편법을 동원해서 탈법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조금씩은 살아가요. 그걸 운동으로 한번 접목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중량만 드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정 집착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냥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 하나 들면 끝날 것 같네요. 예시를 영어 공부한 거로 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모순적이지 않은 거. 우리가 노력한 것 대비 중학교, 고등학교 한 6년 공부했어요. 영어 되나요? 영어 회화. 영어 회화가 되는 게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다른 노력한 거 6년 동안이나 노력한 것 대비 영어 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면 베트남, 태국,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떡볶이, 붕어빵 판시는 뭐 아주머니들이 제2외국어를 하세요. 그 사람의 노력과 내 영어 공부한 노력은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높았을까요? 내가 더 높았지. 우리가 더 높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영어 회화를 못할까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알맹이를 챙겨야 돼요. 그 알맹이가 만약에 파워리프팅이면 중량 드는 쪽으로 몰아가셔야 된다고요. 기능적인 훈련 쪽이면 기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라인을 변화시키기 위함, 뱃살을 빼고 근육을 약간 늘리는 정도가 목표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안 되실 겁니다. 그렇게 훈련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도 파워리프팅의 아류 형태, 뭐 캐틀벨 스윙을 한다 치면 아마도 내려서 그냥 이런 동작, 나 캐틀벨 잘하고 있어, 클럽벨이라고 치고 잡아놓고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움직임을 취할 때 이런 지금 동작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거 느낌 어떠세요? 영상을 봤을 때 좀 능수능란하네, 좀 자연스럽네 느낌이 살짝 있죠.
그냥 대충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 효과가 어떤 동작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케틀벨 스윙을 하면 어떤 동작에 효과가 나타나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알맹이가 없이 뭐 케틀벨 스윙 이렇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나 이걸로 한 50개, 100개 할 거야. 잘못 아닙니다. 칼로리 소비에는 전면 삼각근 운동도 당연히 될 거고, 내려갔다 스쿼트 동작 약간 취하면서 미세한 쿼터 스쿼트 형태로 취하면서 약간 데드리프트 형태도 좀 들어가고 괜찮잖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생각해보면 잘못 아니에요.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 케틀벨 스윙의 알맹이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한 거 그거 50년 한다고 쳐보세요. 과연 어설프게 한 80점 맞는 정도 100점 만점의 사람으로 50년 뒤에도 아마 영어 회화 안 될걸요? 그런 형태를 여러분이 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비대가 저만큼, 저 이상으로 만약에 뚫려 있고 이걸 가슴이 먼저 푸시업을 해서 쫙 핸들링 돼서 3두에도 안 걸리고 가슴이 쫙 잡아째서 가슴을 먼저 조이고 가슴이 조이고 한 채로 들어오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비대 형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고 약간 이 어깨 축의 핸들링도 안 되고 이게 늘렸다 들어오는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좁히면 뭐 네로우 프레스는 삼두근 운동, 약간 넓히면 점점 더 넓힐수록 이제 가슴 바깥, 좁히면 가슴 안쪽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정도라면 그런 분들은 8개에서 12개가 근비대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요. 오히려 자세 틀어지는 상태, 그냥 중량의 심적 부담, 엄청난 압박을 받고 그걸 해냈다 그리고 못 해냈다로 판단을 하면서 흘러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했으면 너무 뿌듯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흘러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인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약간 파워리프팅 형태로서 완전 극단적인 무게를 드는 형태도 아닌 것이 어설프게 헬스, 나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지, 나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흘러가지게 되는 꼴일 거라고요. 대신 그냥 그저 수행만 하고 맨몸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벤치라면 한 60kg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훈련을 하고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게 맞는데 나 진짜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좋은 이론을 갖고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야 뽐내려고 한다면 알맹이 없이 운동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배울 것도 없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냥 훈련하시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서 뭐 이런 손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막 벽치고 막 열심히 뭐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굳은 살 생기면서 와 진짜 튼튼해졌어, 정권 찌르기 막 하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무술 형태로, 거기에 중국 무술의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 장점을 취해야 되는 거죠. 태극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취해야 되는 거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심신을 단련하고 그런 쪽의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영상을 키기만 하면 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좀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걸 어쩌겠어요. 그걸 좀 이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8개에서 12개가 근비대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각이 뚫린 사람에 한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죽을 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부위의 감각을 다 늘렸다고 생각을 하질 않고 아직도 완전 헬린이 아주 늘릴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재밌어요. 이게 너무 많거든. 그걸 살짝만 틀고 적용하고 선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비대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하세요. 뭐 누가 말립니까? 뭐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화이팅!